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휴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한상원 아나운서 대신해서 오늘도 제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싱가포르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 2위로 오른 수영 대표팀의 황선우가 조금 전 열린 결승전에서 1분 44초 7의 기록으로 8명의 선수 중 4위에 올라 세계 수영선수권 4연속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여자 자유형 200m에선 조현주가 1분 58초 1의 한국 신기록으로 전체 46명 중 15위를 차지하며 상위 16명이 겨루는 준결승에 진출했고 남자 평영 50m의 최동열과 저병 200m의 김민섭도 나란히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와의 이적 협상에 근접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스포츠 전문 매체 기브미 스포트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을 1년 남겼지만 이번 여름 손흥민의 이적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전하며 아시아 투어 전까지 이적과 관련한 공식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덴마크 프로축구 미트윌란의 중앙 수비수 이한범이 쇠네르 위스케와의 경기에서 개막 2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며 팀의 6대2 역전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조규성은 개막전에 이어 이번에도 출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한국 컬링 선수권 대회 믹스더블에서 김선영, 정영석 조가 우승하며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김선영, 정영석 조가 오는 12월 올림픽 예선에서 본선 출전권을 획득할 경우 팀킴 멤버인 김선영은 한국 컬링 최초로 올림픽에 3회 연속 출전하게 됩니다. 한국 남자 육상의 간판 스타인 김구경이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대표자인 위원장에 뽑혔습니다. 김구경 신임 위원장은 유승민 체육회장과 같은 4년 동안 스포츠인 인권 향상과 은퇴 선수 진로 지원 등 선수 권익 향상을 위해 선수위원회를 이끕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월간 점프몰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재민 위원은 듣기로 미국을 갔다 오셨다고요? 네, 미국에 출장 다녀왔습니다. 어디 지역에 갔다 오셨습니까? 저 동부 지역 다녀왔습니다. DC랑 뉴욕 다녀왔고요. 네. 네, 농구랑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냥 놀러 가신 거예요? 네, 근데 현장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WNBA 시즌과 함께 여러 가지 다른 리그들이 계속해서 농구는 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중계도 보고 뭐 이제 뉴욕 같은 데 가가지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 주변에서도 이제 농구 분위기를 좀 보면서 미국의 스포츠 시장 또 농구 시장 어떻게 가는지 좀 간접적으로 많이 느끼고 왔는데 보면서 대한민국의 농구의 인기가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시안컵을 또 준비하면서 이현중 선수, 여준석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 인기몰이에 또 한 몫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농구의 열풍이 불면 좋겠다라는 뭐 굉장한 좀 희망찬 느낌을 좀 가지고 왔던 몇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안 더웠나요? 괜찮나요, 그쪽? 더
덥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위를 잘 안 타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덥다라는 게 그 네. 일반적인 기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근데 미국 동부는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한 4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한국보다 더 덥네요. 네. 농구 훈련이 실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긴 하지만 선수들도 많이 지칠 날씨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다행히 농구는 아무래도 실내 종목이다 보니까 선수들 진천 선수촌에서 있는데 뭐 굉장히 시원한 환경 속에 운동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약간 뭐 여담이지만 선수들 차가 문제예요, 차가. 차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전 선수촌에 들어가면 네. 차를 세워놓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외박까지 한 일주일을 차를 세워놓고 있으니까 이 더위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타이어가 녹는다든지. 녹아서 이게 저기 아스팔트에 붙는 경우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 차가 문제다. 선수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차가 퍼지고 있네요. 네. 뭐 중동에서 열리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중동 원정 경기 뛰면은 딱 보기만 해도 진짜 너무 네. 덥잖아요. 네. 농구는 좀 괜찮을까요? 뭐 실내니까 괜찮으려나요? 농구도 힘들죠. 힘들죠. 네, 우선은 중동까지 가는 비행 시간이 너무 멀고, 길고. 네, 또 우리나라가 뭐 농구 강국이 아니다 보니까 또 중동 원정에서 사실 또 텃세 같은 것도 이겨내야 되고, 뭐 축구가 야외에서 하고 농구가 실내에서 하지만 힘든 건 똑같지 않을까 똑같다.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회를 아시아컵 대회가 사우디에서 열리는데 사우디까지 가는 직항편이 없어서 아랍에미레이트를 거쳐서 이제 거쳐서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와중에 환승을 해야 되니까 그 피로감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회 일정이 8월 5일부터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8월 5일부터 17일까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16개국이 참가해서 최강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펼치고요. 총 16개국이 참가하니까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4계절로 나뉘어서 조별리그 치르고요. 각 주 1위는 8강 토너먼트 직행합니다. 그리고 2, 3위는 별도로 8강 결정전을 치르고요. A조 2위와 B조 3위, B조 2위와 A조 3위가 8강 결정전에서 대결하기 때문에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최대한 많은 승수를 따내고 조별 예선을 끝내야 됩니다. 네. 평가전을 통해서 대표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좀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을까요? 일단은 예선 통과가 일단 1차적인 목표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별 리그를 할 때 우리가 조가 좀 힘든 조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피바 랭킹 53위인데 네, 53위. 네, 호주, 레바논, 카타르 이렇게 한 A조에서 만나게 되는데 호주는 사실상 이제 월드 클래스 팀이니까 월드 클래스. 예, 우리와는 차이가 분명하고 레바논도 사실 이 중동 팀들이 우리가 신체적으로 좀 피지컬에서 좀 밀리는 팀들이기 때문에 까다롭긴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레바논 카타르는 중동 지역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적응력 면에서도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수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세 팀이 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6일에 첫 경기를 치르는데 호주와 6일에 만나고 그다음에 카타르 그리고 11일에 레바논과 경기를 치르는데 일단은 2승은 해야 안정적으로 좀 토너먼트를 갈 수 있다고 봤을 때 최종 목표는 일단 4강 안에 드는 걸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조별리그 통과가 우선이다. 네, 조별리그 네. 통과가 우선이다. 네. 그런데 이 카타르 같은 경우에 피바 랭킹 우리보다 조금 낮나요? 87. 낮지만 네, 낮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보다 앞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평가전을 통해서 이긴 경험이 있기는 한데 호주와 레바논이 좀 강팀 같이 느껴져가지고요. 어려운 네. 상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뭐 호주는 현실적으로 승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스포츠에서 지고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하지만 호주를 상대로 승리를 따낼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이 레바논 같은 경우에도 뭐 몇십 년 전부터 한국을 굉장히 괴롭힌 팀이었습니다. 네, 항상 훌륭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또 농구를 실제로도 굉장히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카타르가 사실 언더독 입장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아까 정지 편집장 이야기대로 카타르는 무조건 잡고 또 레바논도 이긴다는 그런 이 조별 게임 계획을 갖고 경기를 치러야 되지만 뭐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호주를 상대로 역대 상대 전적이 1승 8패더라고요. 너무 크게 뒤지고 있어요. 1승 있는 게 대단하다. 1승 언제 한 거지 이거? 2승 8패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럼요.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고 최근에 뭐 아시안컵 3대3 경기나 또 뭐 용산고가 최근에 또 청소년들 초청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고 계속해서 농구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또 뭐 전반적으로 스포츠를 봤을 때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대한민국 개주
이 400m 계주에서도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스포츠 쪽에 대한민국에 되게 좋은 호재들이 되게 많아요. 이럴 때 성인 대표팀이 네. 사실 조금만 힘을 내서 물론 우승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아마도 선수들이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굉장한 뭐 언론의 어떤 뭐 친근한 메시지라든지 또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물론 굉장히 힘들지만 정말 2승 2승. 네, 호주 상대 역대 상대 전적 2승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얘기해 주셨지만 신장 그리고 피지컬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라고 하셨잖아요. 호주와 붙는다면 좀 어떤 느낌일까요? 레바논과 호주가 붙는다면. 오히려 둘은 좀 상대가 호적수가 될 수 있어요. 호주가 호적수가 될 네. 만한 상대죠. 일단 레바논이 신체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 팀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귀화 선수인 드드릭 노슨 우리나라에서도 잘 좋은 활약을 펼쳤던 드드릭 노슨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 드드릭 노슨 최근에 그 레바논 경기 물론 다 본 건 아니지만 하이라이트를 봤을 때는 눈여겨볼 만한 건 어시스트 패스를 굉장히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레바논 선수들이 좋은 찬스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득점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주가 호주도 아마 이 조별리그를 준비했을 때 레바논을 가장 좀 경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카타르도 또 평가전 이후에 준비를 했을 수 있거든요. 그 전력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전력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귀화 선수였던 이 브랜든 구딘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상 뭐 한 절반 정도 되는 몸 상태로 치렀기 때문에 카타르의 전력도 100%가 아니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 구딘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그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걸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한국을 괴롭힐 수 있는 유형의 선수예요. 예, 그래서 이 평가전 승리만으로 대한민국의 우세를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또 반대로 우리나라 대표팀의 분위기가 최근에 워낙 좋고 또 연관들이 많기 때문에 구딘을 또 잘 막아낸다면 뭐 카타르를 상대로는 1승을 거두는 게 또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오프로 간다고 가정을 해도 만날 팀들이 막강하더라고요. 일본도 있고 뭐 이란도 있고요.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우리가 조별리그 통과가 1차 목표고 네. 4강만 가도 성공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옛날에 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생각하면은 좀 허탈한 거죠. 예전에는 무조건 2등하는 나라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보다 강한 상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일본, 이란, 중국, 필리핀, 뉴질랜드 이런 팀들이 포진해 있는데 그나마 이 팀 중에 제일 해볼 만한 게 일본 정도가 그나마 피지컬적으로 우리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도가 좀 해볼 만하고 나머지 팀들은 사실상 좀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상대들입니다. 네. 만약에 한일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일본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좀 나올까요? 주축이 네. 되는 선수들이. 한국은 귀화 선수가 현재 없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귀화 선수가 또 합류하고요. 조시 호킨슨이 뛰고 또 토가시, 뭐 바바, 토미나가처럼 굉장히 좋은 활약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최근 들어서는 흔히 말하는 그 투트랙이라고 하죠. 네, 미래까지 맞아요. 내다보는 네. 네. 예, 그런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또 유망주들을 대거 선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이 카와시마 유토 시애틀 대학 다니고 있는 선수고 또 와쿠가와 하와토, 뭐 테이브스 루카, 또 야마자키 이부 같은 선수들이 기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이 선수들을 뽑았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 4, 5년 지났을 때는 또 이 선수들이 엄청 또 성장을 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부럽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보면은 이번 대회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젊은 선수를 껴넣은 게 사실 일본의 초점은 아시아컵이 아니거든요. 오. 이제 일본은 올림픽을 올림픽을 보고 바라보는 팀이기 때문에 아하. 그걸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농구를 얘기하고 있지만 축구 대표팀도 그렇고 야구 대표팀도 그렇고 심지어 동계 스포츠인 스노보드 대표팀, 스키 대표팀도 그런 게 대표팀에 항상 유망주를 일정 부분을 넣어놓습니다. 그게 지금 농구 대표팀만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농구 대표팀에 이렇게 유망주를 키우는 프로젝트는 사실 90년대 2000년 초반부터 시행이 됐다고 저희가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저희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일본 저변에 전반위적으로 깔려있는 하나의 문화예요. 후진 양성.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도 단순히 농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본받아서 스포츠라는 것에 대해서 4, 5년 뒤 방금 조현일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4, 5년 뒤를 항상 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깔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우리 대표팀에서도 좀 영건들이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현중 선수 그리고 여준석 선수 이 두 해외파 선수의 활약이 또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정적이죠. 네. 아주 결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카타르 우리가 평가전을 한 카타르와 경기에서 이현중, 여준석이 뭘 할지가 이미 다 어떻게 보면 까발려진 상태니까 지금으로서는 이현중, 여준석은 상수로 가져가고 네. 그렇죠. 네, 나머지 선수들이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들은 이미 이제 한국의 주포다 두 선수에게서 40점 이상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는 다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선수 이외의 선수들 쪽에서 득점이 나와야 우리가 좀 해볼 만하다서 이현중, 여준석이 잘하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다른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가 나와야 된다. 또 어떤 선수들이 좀 뒤를 받쳐주면 좋을까요? 뭐 국내파인 이정현 선수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정현 선수는 187cm니까 아시아 무대에서 키가 큰 가드는 아닙니다. 네. 네, 하지만 수비력이 떨어지지 않고 또 포인트 가드가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 메이킹도 되고 득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지 편집장이 이야기했던 두 명의 해외파 선수들의 뒤를 잘 받칠 수가 있고 그리고 창원 LG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유기상 같은 선수들의 외곽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귀하 선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하윤기 선수의 또 플레이가 또 빨리 올라올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아시안컵이 평가전과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불안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불안 요소 투성이죠. 평가전은 사실상 홈에서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판정이 이점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그 평가전에서 보면은 자유투에서 다 상대를 앞서 나갔거든요. 특히 마지막 4차전에 우리가 카타르에게 이긴 했지만 자유투를 30개를 얻어냈습니다. 아마 이 아시아컵 우리가 나가면 15개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점수가 한 마이너스 15점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80점도 넣기 쉽지 않은 상황이면 상대를 그만큼 70점대로 승부를 했을 때 할 만한 수비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고 네.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좀 쉽지 않죠. 네. 뭐 아까 귀화 선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 필요성을 좀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제린 스티븐슨. 그렇죠.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문태종 선수의 아들이더라고요. 어떤 선수입니까? 그 우리 농구 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문태종 선수의 둘째 아들인데 지금 미국에서 농구 스몰포드로 엘러버마 대학교에서 1년을 뛰고 다음 시즌부터는 마이클 조단의 모교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뛰게 됩니다. 해외에서 활약을 하고 있으나 다만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20살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화 선수로 기대하는 건 20점의 10리바운드를 기대할 텐데 귀화 선수라고 하지만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이 선수를 귀화시켰다. 그러면은 그 5년 뒤 10년 뒤에는 좀 더 기대할 수 있겠으나 당장에 뭔가 좀 생산적인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귀화도 쉽지 않다. 귀화를 추진하겠으나 이 귀화를 추진하려면 네. 이게 일정 부분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 차원에서 이 선수가 특수한 인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인재로 저희가 인정을 하면서 데리고 오겠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NCAA에서 보여지는 성적은 굉장히 뚜렷하지 않고 네. 물론 또래의 이제 랭킹을 전미 랭킹은 10위권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경기 내용을 보면 장신 스몰포드인 건 맞지만 사실 조금 이 선수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한민국이 가장 약한 부분은 센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선수를 센터로 키웠을 때 과연 센터를 정통 센터로서 대한민국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귀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행인 건 문태종 선수의 아들인 제린 스티븐슨이 귀화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법무부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인지 대한농구협회의 묘안, 그다음에 대표팀 임원진의 또 묘안, 그리고 스티븐슨의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현실적인 그런 경기 기록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맞물려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법무부 심사에서 우리나라가 귀화 선수 할 때 이 선수가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라고 했을 때 법무부의 기준에 NCAA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NCAA 뭐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하고 있는 게 노스캐롤라이나 하면은 미국에서 다 알아주는 네. 농구 명문이지만 우리나라 법무부 심사의 기준에는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럼 그런 언제부터 커리어이기 때문에. 어떤 기록들이 좀 영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선수는 NCAA 좋은 명문 학교를 뛰고 있으나 국내 프로팀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더 높게 평가되는 그렇죠. 거죠. 국내에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 법무부가 인정하는 그러니까 아니면 NBA를 뛰든지 라거나 아니면- 선수 같은 경우가 국내 KBL을 먼저 뛰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걸림돌은 법무부다. 뭐 다행인 건 그나마 제린 스티븐슨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라고 하죠. 이제 한국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농구 팬들이 대표팀 경기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진 상황이잖아요. 좀 아시안컵 경기력과 성적을 모두 얻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성현 선수의 트레이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LG를 결국 떠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성현 선수가 KBL을 대표하는 간판 슈터라고 불리는데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고전했었죠. 결국 LG와 불화를 겪었는데 친정인 정관장으로 공교롭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창원 LG 세이커스 지난 24일에 공식 SNS 통해서 전성현 선수를 정관장으로 보내는 대가로 배병준 선수와 나성호 선수를 받아왔는데 배병준 선수도 공교롭게도 창원 LG가 친정이거든요. 네네, 친정으로 맞아요. 각자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뭐 결별은 이미 예상이 됐었고 어떤 방식으로 떠날지가 좀 관건이었잖아요. 네, 일단 전성현 선수는 트레이드를 시켜달라 팀에 요청을 한 상태였고 구단들이 일단은 그래서 정관장에서 10개 나머지 9개 구단에 다 문의를 했을 때는 딱히 답이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에 정관장이 좀 선수 보강의 뜻을 내비치면서 네. 두 팀의 계약이 성사가 돼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정관장 입장에서는 사실 논란이 있었던 전성현 선수를 영입했다는 게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논란은 또 LG에서만 있었고 정관장은 또 세수는 세 부대에 또 담고 있고 유도훈 신인 감독이 왔기 때문에 네. 이 신인 감독의 그 선임에 따른 결과라고도 봐야겠죠. 만약에 그전 감독이 있었더라면 이런 트레이드를 했을까라는 의문은 생기는데 네. 유도훈 감독은 어쨌든 좀 더 무게감 있는 슈터가 필요하고 이 전성현 선수에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몸 만들어서 와라 뭐 이렇게 아하. 주문했다고 합니다. 네. 뭐 정관장은 무게감 있는 슈터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LG는 좀 어떤 효과를 바라고 있을까요? LG는 일단 전성현 선수 어차피 쓸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쓸 수 없는 상황인 선수 팔고 배병준 선수는 그래도 팀에서 필요한 슈터 자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쓰지 못하는 비싼 선수를 내주고 그러니까 샐러리 뭐 약간 차이겠지만 네. 샐러리를 약간 덜어내는 효과도 있었을 거고 동시에 그렇죠 전성현은 못 쓰는 슈터인데 어쨌든 배병준 팀에서 쓸 수 있는 슈터이기 때문에 슈터 하나 좀 더 보강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전성현 선수는 이렇게 LG와의 이별에 성공을 했고요. 두경민 선수는 어떻게 되나요? 두경민 선수는 팀은 있지만 팀이 마치 없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우선 KBL 재정위원회 연봉 조정에서는 1억 4천만 원을 요구했고 승리를 했습니다만 LG는 뭐 두경민 선수 함께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네. 두 번이나 이 방출 공시를 했지만 이 두경민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구단이 단 한 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주고 팀과는 동행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LG 선수로 있으면 경기를 뛰지 않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걸로 보면 네, 되고. 그리고 팀에 합류도 안 시킵니다. 그냥 넌 나가 있어라 이거기 나가 때문에 있어라. 그냥 월급만 주고 네. 그런 상태로 하면 네.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현일 위원, NBA는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까? 네, 이제 FA 시장은 거의 다 마감이 됐는데 시카고 불스의 빌리 도노만 감독이 재계약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카고 불스를 딱히 좋은 성적으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불스 그러니까. 팬들의 원성이 좀 자자하고요. 또 루카 돈치치는 8월 2일부터 연장 계약이 가능한데 돈치치는 아마도 레이커스와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과정들을 보면서 레이커스가 이제 돈치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고요.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돈치치를 지난 시즌 트레이드에서 영입할 때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LA 레이커스는 우리는 돈치치의 시대로 간다는 거를 표방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입지가 팀 내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좀 더 관심을 모으고 있죠. 네. 돈치치가 체중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좀 슬림해진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많이 뺐어요. 네, 돈치치가 루키 시즌 이후로 계속 좀 후덕하게 쪘었는데 네. 완전히 뭐 이를 악물고 지금 살을 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당 식단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까지 했고요. 또 하루 최소 250g 이상의 고단백 식이도 병행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은 이 유럽 팀들끼리 대항전을 펼치는 유로바스켓이 열립니다. 거기서 우리는 돈치치가 덩크를 자유자재로 찍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슛 연습도 6월이 돼서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하비르 바리오
피지오 테라피스트에 따르면 돈체치가 훈련 초반 그 몸 관리 때문에 슛 연습을 하지 않고 한 달이나 지나서 슛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몸 관리에 신경을 썼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비시즌에는 살 빼는 게 됩니다. 네. 시즌 때가 문제죠. 시즌 때 칼로리를 계속 소모하는데 네. 원래 먹던 그 칼로리 소모하면 이제 허기가 지기 때문에 원래 먹던 방식이 돼서 대부분은 오프 시즌 살을 빼갖고 왔는데 네. 시즌 때 살이 찌게 돼 있거든요. 선수 시즌 때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서 네. 요키치도 시즌을 그랬어요. 네, 시즌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폴 피어스가 그런 얘기했었어요. 11월, 12월 되면 돈치치는 다시 연습을 게을리할 거고 예전처럼 먹으면서 지난 그렇지. 5년처럼 돼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카고 불스가 이 도노반 감독과 재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의외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도노반 감독이 지난 5년 동안 플레이오프 진출을 딱 한 번밖에 시키지 못했고요. 네. 이 플로리다 대학 때와 OKC 썬더일 때와는 완전히 그 총명감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단 부사장의 약간 왼팔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연장 계약도 맺고 또 도노반 감독의 아들은 시카고 불스 G리그 팀 감독이에요.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불스 팬들이 전혀 반색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카고 불스 다음 시즌에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박재민 위원의 얼굴을 걸고 말씀드리자면 플레이오프 진출 못할 겁니다. 왜 한국말은 아 배우시니까. 80억 인구에 네. 왜 제 얼굴이 대표가 됐는지. 우선 트레이드 루머도 너무 많고 네. 그런데 뭐 뚜렷한 성과가 없고요. 그리고 조시 기디라는 아주 훌륭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에게도 돈을 아끼고자 지금 연봉 협상을 질질 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상한 유망주에게는 작년에 돈을 퍼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행보가 좀 거꾸로 가다 보니까 이 불스의 로스터 자체가 그렇게 균형 잡혔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FA 시장이 조용해지면서 선수들의 계약 소식도 조금 뜸한 상황인데 관심을 모으는 선수가 있다면 조금만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조시 기디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인 조나단 쿠민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4년차 선수인데 네. 지금 서로 평행선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가 현재 30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트레이드나 FA로서 선수 영입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구단입니다. 오, 네. 그래서 쿠민가와의 이 평행선을 빠르게 없애야 골든스테이트도 전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쿠민가 얘기도 나누었고요.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스포츠.